의사진행반은 안 드리겠습니다. 달라고 떼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끄럽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여전히 떼쓰는 국힘 의원들. 헌재 사무처장님, 예. 방금 긴급 속보가 떠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헌재. 자, MBN 단독 속보인데요.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안 한다. 내란죄 철회 정리될 때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예. 윤석열의 지금까지 입장은 헌재 심판부터 받겠다. 물론 그 이전에 뭐 법 뒤에 숨지 않겠다. 당당하게 법적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됐는데 거짓말 하다가 막판까지 몰려서 했던 거짓말인 것 같은데 헌재 출석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체포영장 이렇게 법관 영장도 거부하고 헌재 출석도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4일 날 1차 심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게 됩니까? 언제부터인지 조용해진 국힘 의원들.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첫 기일은 진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일을 고지할 당시에 그 혹시라도 불출석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다른 기일을 고지한다고 안내를 한 바가 있는 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예. 1월 14일, 16일을 1차, 2차 기일을 발표하면서 왜 2차까지 기일을 정하냐. 1차에 피청구인, 즉 윤석열 피소추자가 불출석할 경우는 1차 때는 하지 못하지만 2차 때는 관계없이 진행한다. 이렇게 제가 발표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럼 그 발표대로 윤석열 피소추자가 1차 첫 기일 때 불출석하면 1차 때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없어지는 겁니까? 변론 기일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변론 기일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그날 사실은 지금 그렇게 속보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네. 그날 실제로 가서 14일 날 안 나온 것이 이제 확인이 돼야지 네. 이제 연기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말씀, 윤석열 피소추인이 현장에 안 나왔다. 그렇게 되면 안 나온 걸 확인하고 그러면 그날 14일 날은 심리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안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때는 관계없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헌재에 안 나가겠다는 속보가 왜 떴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헌재에 출석하러 관저 밖으로 나왔다가 체포당할까 무서워서 쫄보가 안 나오겠다 발표한 것입니다. 못난 놈이 아니라 지지리도 못난 놈입니다. 자,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동영상 좀 들어보세요. 네, 세계 주요 언론들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부터 무산 배경과 파장까지 자세히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지율이 극도로 낮은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실패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함에 따라 정치적 불안이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BC는 한 해간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왜 체포하기 어려운지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AP통신 역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을 권한은 없다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했습니다.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지역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과 나란히 한반도를 포함시켰습니다. 홍수처장 외신 보셨죠? 저러한 평가를 불러온 장본인이 공수처장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 통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내준 체포영장을 집행 못한다고 하면은 이 나라 공권력
법치국가가 저렇게 외국에서 외신들이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처장님. 예. 헌법재판관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왜 권성동 대표를 가서 만나요?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재판하지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어저께 아니 어저께고 그저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때 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가서 만나냐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난다 하더라도 만나지 않아야 돼요. 법사위에 나오셔서는 다 말씀을 할 수 있어요.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분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재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저께 그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들 오셔서 아니 방문을 했다고 해서 다시 또 원내대표한테 가시는 게 사무처장이 할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됐어요. 가지 마세요. 예,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예, 예.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현재 신속하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이 그러한 것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어떤 먹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딱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란 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이 세상과 격리시켜야 무속이 지배하지를 않고 제2의 내란이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지금 8인 체제이지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 그리고 권한적인 심판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9인 체제를 원하고 있죠. 이것을 저희는 빨리 만들어서 9인 체제가 되는 것도 당연하고 예. 지금 현재 8인 체제라도 계속 심리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자, 재판부에서 법원행정처장님. 하고 있습니다. 예. 체포영장을 기한연장 청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연장 신청 즉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까? 통상 연장하는 경우 많았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 관련한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를 했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사법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를 간섭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신속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줘야만이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한다 이거죠. 공수처장, 자꾸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할 수 없다.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내란 자체는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예. 내란 수사는 검찰도 못하고 공수처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경찰만 하기 때문에 또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공수처가 경찰과 수사를 했더라도 기소권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으로 가서 이 권한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은 의원들이 질문하면은 마치 뭐 내란 이것은 아니고 뭐 직권남용 이렇게 헷갈리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혼돈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그 책임은 공수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군과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공수본 아니에요? 공조본에서 하고 공조본, 있습니다. 예. 네. 공조본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어떻게 됐든 반드시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은 꼭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공조본 차원에서 3차 집행은 만약 없다는 집행을 하지 못하면은 다음에 석상이 나올 때 그런 결기로 하란 말이에요.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주석서를 하도 들먹이길래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탄핵소추에서 내란 관련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뇌물죄 판단을 받지 않고 철회하겠다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탄핵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주석서 3권 402페이지를 보면 빨간 줄의 내용입니다. 탄핵 심판 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과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내용입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1문의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에서 소추인단이 검사이고 피의자는 피소추인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판사의 허락을 얻어 공소장을 추가, 철회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인단은 재판관의 허락을 얻어 소추서의 내용을 추가, 철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재의결이 필요한 경우로는 소추 사유를 입증하려는 법조문의 변경이나 추가 철회가 아니라 기존에 제출된 탄핵 사유와 전혀 관련 없는 탄핵 사유를 추가할 때 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힘이 무효 또는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소리는 그냥 개소리도 아니고 광견병에 걸린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탄핵 심판을 너무 빨리 끝내려고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윤 측 변호인단은 적어도 180일 이상의 심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석서 3편 430페이지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0일을 훈시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180일 이내에 끝내지 말라는 훈시 규정이 아니고 국정공백 장기화가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아무리 늦어도 180일 이내에 판결을 끝내라는 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단의 빨간 줄을 보시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30일 이내로 명문화하는 것을 법으로 국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두르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훈시 규정 180일을 역으로 주장하고 서두르지 말라는 국힘의 주장은 역시나 개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측 변호인이 했던 주장 중엔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조사하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하는데 현행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조사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탄핵소추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로 법사위 조사를 명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사위 조사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 역시 헌법재판소 주석서 3권 402페이지와 42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석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대통령 측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려면 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여 헌법재판소가 즉시 탄핵심판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소추 사유와 증거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당시에 판시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국민의힘이 모를 리 없는데 왜 저지랄일까 살펴보니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의 효과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은 형사제재가 아니라 파면으로 끝나는 징계적 성질이라는 것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그곳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는 것.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추단은 소추서 내용에서 내란죄는 다투지 않고 철회하고 헌법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계엄과 포고령, 헌정질서 파괴와 헌법기관 침탈로 내란과 폭동을 일으킨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소추 사유를 변경했습니다.
내란죄를 다투면 증인 증거를 두고 하염없는 공방을 해야 하지만 내란죄에서 죄를 빼버리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부분만 심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는 당연히 애간장이 타고 밤잠을 설치는 변화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주석서까지 읽어볼 줄은 몰랐습니다. 끝으로 한덕수 탄핵 이결 정독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는 총리여서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부총리인 최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대행 직책은 정부조직법에 없는 직위입니다. 권한대행 직책이 별도로 주어져서 총리직과 별개로 직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총리직을 하면서 대통령이 해왔던 일을 잠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부장이 하던 일을 과장이 잠시 맡았다 해도 과장을 임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총리가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 역할은 남아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 권한이 다음 순번으로 자연히 넘어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닙니다. 권한대행일 때 어떻게 탄핵하는가를 규정한 법률이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투표로 뽑힌 대통령과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다투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도 정치권에서 갈등 사안으로 만들면 다툼이 됩니다. 이런 다툼이 아예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혀 명문화된 제약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엄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행 직무의 승인을 받는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